대법원은 또 다시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사고로 머리를 다쳤는데 그 후유증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있고 또 후유증으로 실어증이 생겼을 때 이게 각각의 장애로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게 신체 부위가 다르니까 각각의 장애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고 원인이 머리를 다쳤다는 거 하나니까 이건 하나의 그런 장애 아니냐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부위 관련 장애 관련해서 이게 신체의 동일 부위냐 아니냐 하는 쟁점이 전통적으로 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슈가 있었고요. 끝까지 이 하급심 판례를 보면은 이게 판례마다 좀 많이 달랐어요. 근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한 판결이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안을 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피공제자, 이 사건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공제가 이제 피고인 사건입니다. 이 피공제자가 작업을 하다가 트럭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근데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돼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됐고 말을 구사할 수 없는 실어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측에서는 공제한테 보험금을 달라 그랬죠. 당연히 인지기능 장애랑 실어증 이 두 가지 각각 장애 보험금을 달라 그랬는데 공제에서는 이거는 사고 원인이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등급의 장애 하나만 보험금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1심에서는 계약자하고 동일한 판단을 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하나지만 인지기능 장애랑 실어증은 각각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1심 판단이었고요. 2심은 또 반대로 두 개의 장애가 나타난 것은 맞지만 사고 원인이 중추신경 손상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고 원인을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 등급의 장애 보험금 하나만 지급하면 된다. 이게 또 2심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또 다시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사고 원인이 하나였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각각의 신체 부위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장애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게 이제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이제 2021-28374이고요. 그 다음에 2023년 7월에 판단이 났습니다.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2심 법원 판결입니다. 이건 대법원 판결은 아니고 원심의 판결은 장애 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이제 약관 규정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약관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근데 장애 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신체의 어느 부위에 발생한 장애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다른 부위에 나타난 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2심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 이 두 개 다 중추신경계 손상이 원인이 돼서 나타난 장애로서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애물로 그중 최상위 등급의 장애 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 이게 이제 2심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약간 해석 원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이게 보험 사건에서 판결문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면요.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그 장애 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 장애 등급 분류표에서는 각 신체 장애별 등급에 따라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를 제1급 이호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2급 1호로 각
각 구분하여 별도로 공제금 지급 사유를 정하고 있다. 또한 약관의 일부인 장애 등급 분류 해설에서는 장애의 평가 기준으로서 하나의 장애가 2개 이상의 등급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중 상위 등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게 지금 2심에서 한 거죠. 요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장애의 평가 기준으로서 하나의 장애가 2개 이상의 등급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그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하면서도 신체의 동일 부위에 대해서는 팔, 다리, 눈 또는 귀, 척추 부위별 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중추신경계 부위에 대한 규정이나 그 신경계의 장애로 인하여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그런 장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장애 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헌 그대로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하여 존재하는 장애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비롯하였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장애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 네, 이게 2심에서 해석한 거죠. 네, 이래서 이제 2심 판결이 틀렸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고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그냥 장애 발생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가 나타나는 부위가 각각이냐, 그런 각각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네, 제가 대법원 판결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하시면 대법원은 장애 원인이 하나라도 그 신체 부위가 2개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제 이런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판단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당연한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는 장애 원인이 하나 아니었냐, 그러니까 각각의 신체 부위에 발생했어도 가장 높은 등급의 하나의 장애 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 이런 판단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좋은 판단을 내려주셨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신체 부위 장애 관련해서 사건 수임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